전라북도 남원 순창 출신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만든다고 방금 우리 당의 이윤석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책을 바꾸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나쁜 대통령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역사 교과서였습니다. 사초를 기록하는 사람은 법으로 보호했고 편찬된 실록은 왕이라 할지라도 단 한자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일본 천황께 혈서로 충성 맹세를 했던 친일파 아버지를 그의 딸이 조국 군대와의 영웅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썼고 일제의 역사 왜곡을 막았습니다. 저는 오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 박근혜 정권의 태생 과정을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셨고 국민들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선거 부정, 개표 조작에 의해서 당선됐다면 대통령이 정통성과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나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 정부가 출범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 10일까지 총 92주째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무슨 이유로 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총리, 이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니, 왜 이렇게, 자, 말씀해 보세요. 이 정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또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보고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있었던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 사실을 어디에서 보고받지 있었던 못했는데. 시위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92주째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시위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13년 1월 4일 국민 2천여 명이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뭐 그런 소송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영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김하영 등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 문란죄 등으로 형사 고발했는데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발이 적법하고 정확한 것이냐, 그것은 결국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재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 고발이 됐다는 것만 가지고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적절치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이 1015일째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백주 대낮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잡고 92주째 박근혜 퇴진을 외쳐도 청와대나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 집회가 있습니다만은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도 바로 수사에 나서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만약 경찰이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에 위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퇴진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왜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자, 제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 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자, 영상을 보세요. 시발단을 지휘한 윤정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실상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범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총동원된 총체적인 관권 선거였습니다. 자, 박정희 씨가 만든 중앙정보부의 후신 국가정보원이 그에 딸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중대한 국가범죄였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과정에서 국민의 피로 쟁취했던 헌법적 가치, 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이승만의 관권선거보다도 더욱더 악랄한 국기문란사법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자, 2012년 12월 19일 선거 당일 출구조사는 어떠했습니까? KBS, MBC, SBS의 합동 출구조사는 오후 3시까지도 문재인 후보가 2.2%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심지어 삼성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시작된 지 2시간 후인 밤 8시 45분에 KBS는 박근혜 당선 유력이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때의 전체 개표율은 24.4%였습니다. 서울의 개표율은 6.4%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저녁에 당선 유력이라는 방송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서울 유권자 839만 표 중 6.4%인 53만 표만 개표했을 뿐인데 적어도 개표 시작한 지 7시간 정도는 지나야 개표의 윤곽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에는 세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개표 조작이라는 말씀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국회에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 방송을 저희 사람들 보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개표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의 각 선거관에서 낱낱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상황을 유형별로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잠잡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됐습니다. 자, 대구시 북구 침산이동 제1투표구입니다. 개표 개시 시각이 16시 43분, 개표 종료 시각이 16시 57분입니다. 자, 투표는 오후 8시까지, 6시까지가 투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표 시각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제5투표구입니다. 17시 35분에 개표를 해서 17시 43분에 개표를 끝냅니다. 이천고등학교 체육관 투표가 진행 중인데 그 시각에 이천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개표를 했다?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이거요, 선거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경북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를 보십시오. 16시 16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21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18시 38분에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은 18시 30분까지 참관을 했다고 또 서명을 합니다. 결국은 투표함이 18시 30분까지 안동시 정화동 417번지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투표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18시 16분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다음 사례입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 중에 개표됐습니다. 제주시 용담 1동 제1투표구입니다.
18시 29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3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18시 25분까지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다고 서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남 계룡시 엄사면 제5투표구입니다. 18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41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18시 25분에 개표함이 개표소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개표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19시 31분에 개표 시작, 20시 51분에 개표 종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 시각은 21시 41분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선관위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20시 26분에 전송합니다.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각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후에 개표한 사례입니다. 영등포구 대림 3동 제7투표구입니다. 23시 16분에 개표 시작을 해서 23시 31분에 개표가 종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자정이 넘은 0시 16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영등포 선거관리는 개표 결과를 22시 35분에 언론사로 전송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투표함을 열기 41분 전에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보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발표 1시간 41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지금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찍어준 정말 많은 이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정말 명예훼손하는 이런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의 투표 기록표예요.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부정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체가 그 자체도 참 언론에 대한 중대한 명예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여러 예들을 든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들어보지 못한, 제가 그 당시에도 정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인권 아닙니까? 들어보지 못한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지금? 자,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 제1투표구입니다. 21시 1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24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개표가 끝나기 1시간 34분 전인 19시 40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보십시오. 투표함이 뚜껑도 안 연 채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1시간 34분 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할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제6투표구입니다. 21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4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선관위원장 개표 결과를 22시 09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이 20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방송이 나간 37분 후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1시간 12분 뒤에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 각 지역 선관위에서 60%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표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말씀드리면 또 있어요. 충청남도는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표가 더 많았어요. 또 인천시는 최종 집계 과정에서 1,657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18대 대선 부재자 투표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말씀을 있을 수 없는 드리겠습니다. 일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조사할 용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잘못 읽으신 것이고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현장에는 투표 때도 그렇지만 개표 때도 야당 선거관리인이 다 있었습니다. 왜 그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예요. 중앙선거위원회 관리 자료를 의원님께서 잘못 읽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 야당 선거관리인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총리 답변을 자격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가만히 듣고 계세요. 서영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선거 부정을 파헤쳤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친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 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당장 속개하십시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범들을 국헌 물람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는 법안은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수개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여러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